예,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이제 공지한 대로 제가 강의를 코즐 인퍼런스 관련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책에 보면 일단 뭐 코스 실라버스는 나중에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계학의 그 어떤 시대가 변하니까 통계학도 이제 그 포커스나 어떤 디렉션이 좀 변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통계학이 이제 디스크립티브 그 저기 뮤트해 주시고요. 질문 아니시면 뮤트해 주시고요. 이제 그 통계학의 그 발전 단계가 처음에는 디스크립티브 인퍼런스 그러니까 이제 뭐 모집단 평균이 얼마냐 뭐 그런 거 뭐 이제 기울기가 얼마냐 뭐 상관관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립티브한 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이거는 일종의 과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제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라는 건 과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라는 건 과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과거를 이해하는 거. 근데 프리딕티브 인프레스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이제 앞, 뭐 부도율이 얼마가 될지 그죠? 이런 기업이 부도를 한 확률이 얼마 될지 또는 뭐 이런 헬스 스테이터스를 가진 사람이 이제 생존 확률이 얼마가 될지 뭐 기대 수명이 얼마가 될지 그런 건 다 이제 일종의 프리딕티브 인프루언스가 할 수 있죠. 예측 미래. 근데 이제 요게 재밌는 거 프리스크립티브 인프루언스는 뭐냐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을 하면 내 수명이 기대 수명이 3년 늘어난다. 그러면 뭡니까? 나의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그런 액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내가 운동을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기대 수명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담배를 끊으면 기대 수명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게 다 일종의 프리스크립티브 인퍼런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프리스크립티브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상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 개가 있어 가보지 않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길 우리는 하나의 길밖에 갈 수 없지만 나한테 놓여져 있는 미래는 여러 개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측면에서는 이 프리스크립티브가 원래 그 의사가 이제 처방하는 거 아닙니까? 처방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뭐 이쪽으로 요즘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통계학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코전 인퍼런스 사실 코전 인퍼런스가 통계학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학파가 여러 학파에서 사실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뭐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또 알고리즘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통계학에서는 이제 또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이나 계량 경제학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좀 학파가 보는 관점이 비슷한데요. 어,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죠. 어, 그 그러면 그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 포텐셜 아웃컴 이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가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과관계 가설이죠.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 있는데 그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포텐셜 아웃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포텐셜 아웃컴에 대한 기대값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추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포텐셜 아웃컴을 관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아웃컴이 뭔지 좀 금방 설명드리겠지만 포텐셜 아웃컴을 다 관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실제 자료는
여러 개의,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약을 먹은 내가 있고 먹지 않은 내가 있는 거예요. 예? 자아가 어떤 무슨 약이 있다고 합시다. 뭐 머리 좋아지는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그 약을 먹은 뭐 10년 후에 내가 있고 먹지 않은 10년 후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어 그러면 10년 후는 너무 멀다. 뭐 이제 한 달 후 뭐 이런 아니면 뭐 왜냐면 관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인 건 뭐냐면은 결국은 나는 관측된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포텐셜 아웃컴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포텐셜 아웃컴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을 할 것인가가 이제 일종의 그거에 관련되는 것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레티지인데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펀디멘탈한 골드 스탠다드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골드 스탠다드 로 이제 여겨지는 게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그와 관련되는 어떤 개념들을 몇 가지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서론인데요. 이제 개론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코절 릴레이션십 인과관계죠.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것을 자꾸 이게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죠. 모든 어떤 그 사회과학이나 뭐 그죠? 어떤 자연과학이나 무슨 사이언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 주제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뭐 클리니컬 그러니까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이런 데서는 어떤 이 약을 먹은 것이 그 효과가 있느냐, 그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아웃컴이 단순하게 효과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떤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 어떤 잡 트레이닝이 이제 실제로 인플로이먼트를 어떤 실업률을 이렇게 취업률을 증가시키느냐 라는 그런 거에서 그럼 그 효과가 얼마냐 뭐 10% 증가시키느냐 20% 증가시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도 물론 이제 처음에는 쥐 같은 걸로 실험할 거 아닙니까? 쥐 같은 걸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람으로 이제 하는 걸 할 텐데 예, 레이버 이코노미스는 이제 바로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으로 한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는 담배 펴. 그죠? 너는 담배 피지 마.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그런 것들이 어 이제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잡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은 이미 그거를 그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미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미 인플로이가 될 확률이 큰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거는 잡 트레이닝만의 효과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데이터는 두 가지가 컴파운드가 돼 있네요.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잡 트레이닝으로 인한 그 취업률 증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이 잡을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택 편향에 대한 것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분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야지 이제 순수한 코저 릴레이션십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뭐 정치학에서도 정치 분야에서는 뭐 이제 그 선거 유세 같은 게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는지 뭐 그런 걸 알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도메인 이런 건 이제 도메인이고 이제 우리는 통계학에서는 이제 도메인에 공통적으로 숨겨져 있는 어떤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프린서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노테이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이너리 액션 아웃컴ing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교재에서는 G라고 했는데
이제 A를 더 많이 씁니다. 그 실제 페이퍼나 이런 데서. 저는 이제 A를 쓰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흔히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이너리죠. 그래서 처방을 받는 경우 컨트롤 그룹, 대조군, 처방을 플라시보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 약의 신약 개발에서는 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약을 먹어서 심리적으로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약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짜 약이죠. 가짜 약을 먹어도 심리적으로 그게 어떤 이제 위안이 돼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밀하게는 약을 똑같이 생긴 약을 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약에 하나는 진짜 약이고 하나는 가짜 약인 거예요. 아무 효과 맹탕.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환자는 몰라. 자기가 맹탕을 먹는지 아니면 진짜를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순수하게 약효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의사도 몰라요. 의사도 자기가 주는 이 약이 진짜 약인지 아니면 플라시본지를 몰라요. 모르게 그 실험 설계를 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엄밀하게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 개발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설프게 뭐 그냥 머신러닝 돌려가지고 하다가 큰일 나죠.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텐셜 아웃컴은 이제 그러면 뭐냐면은 이 A 콜 1을 넣었을 때의 아웃컴이 있을 수 있고 A 콜 제로가 있을 때 아웃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화를 처음 한 사람이 너이만입니다. 저지 노이만, 폰 노이만 말고요. 저지 노이만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 원래 이게 폴란드 사람인데 박사 학위를 이제 폴란드에서 받았어요. 폴란드에서 이제 박사를 썼는데 이제 UC 버클리로 스카웃돼서 가셨죠. 예. 그래서 UC 버클리 통계과에 계시면서 이제 세 분야를 개척하셨어요. 이제 뭐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노이만이 이제 이 코절 인퍼런스의 이제 원류가 되고요. 통계학에서 하는 인퍼런스의 원류가 되면서 또한 서베이 샘플링의 원조이십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그죠? 노이만 피어슨 lemma 이런 거. 그러니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대단하신 분이죠.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요 세 분야의 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통계학에서는 R.A. 피셔가 어떤 그 추론에서의 파운데이션을 이제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노이만 선생님은 이제 어떤 이 랜더마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한 어떤 분야에서 큰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이제 PhD 테시스로 폴란드 말로 썼는데 이제 학위 논문을 폴란드 말로 썼는데 이게 중요해서 나중에 이제 스태티컬 사이언스라는 저널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파블리시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이제 랜더마이즈 개념 중에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가 있고 이제 실험이죠. 실험을 실제로 A 콜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A 콜 1 그룹과 A 콜 제로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갈 것이냐 여기에 갈 것인가를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랜덤하게 하는 거면 그게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이 네가 이거 할지 이거 할지 선택해라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타디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가 더 비쌉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원자를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뭐 이거를 어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걸 하세요 하고 해가지고 뭐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실제로 임상 실험 이런 데에서는 뭐 돈 많이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이제 소규모에서 이런 걸 하기 쉽지 않죠.
자, observation study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관측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그 포텐셜 아웃컴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걸 관측합니다. 그죠? 실제로는 우리는 이걸 관측하는 거예요. 뭐냐면 X는 이제 보조 변수 같은 거, 뭐 젠더, 뭐 성별, 뭐 나이대, 뭐 등등. 이거 이제 보조 변수죠. 실제로 그러니까 A 이전에 있는 거예요. A 어떤 A 그죠? A를 1이냐 0이냐 시간 측면에서 보면은 A가 1을 주느냐 어느냐는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근데 X는 그 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건 X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X는 왼쪽에 있는 거고요. Y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Y는 뭐 이제 뭐 헬스 스테이터스나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재밌냐면은 우리는 한 사람은 A를 그러니까 둘 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왼쪽 길로도 가고 오른쪽 길로도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 길을 가든지 오른쪽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면 왼쪽 길을 갔을 때에 내가 있고 오른쪽을 갔을 길을 갔을 때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나는 그 각 한 사람은 하나밖에 관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이 YI는 어, A가 1을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쉐어를 하면 제가 이 쉐어를 하면 채트 박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채트 박스로 뭐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뮤트를 끄시고 언뮤트 yourself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미싱 데이터 프로비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둘 다 관측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계학에서는 이제 이 A, Y 이거를 포텐셜 아웃컴이라고 이제 포텐셜 아웃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인식론 이런 철학에서는 원래 인과 추론이 이게 통계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철학적으로 뭐 이제 뭐 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렀는데 이거를 이제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이제 뭐냐면 팩추얼은 뭡니까? 팩추얼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 사실. 응? 근데 이제 카운터니까 뭐예요? 반사실이죠. 그러니까 반사실적 아웃컴. 그러니까 내가 A 콜 2를 선택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A 콜 제로를 선택했었더라면 얻어졌을 얻어질 수 있었던 그 나, 그죠? 그게 이제 카운터 팩츄얼 아웃컴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필라소피컬한 면도 있어요. 이 코젤 인퍼런스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계학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렇지 그런 철학적인 어떤 인문학적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그냥 공대에서 다 자기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렇게 연구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 intuitively 얘기했고요. intuitively we could observe.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둘 다 관측했더라면 이거는 뭐 게임 끝이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쿠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랬었더라면 이거는 뭐 관측하기 쉬웠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관측을 못하니까 이 우리의 가장 어떤 개인이 그죠? 어, 한 개인이 그 두 사실에 그러니까 A 콜 1과 A 콜 0를 선택했을 때 얻어졌을 때 그 차이 그거는
관측을 타우 i는 관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펀디멘탈리 임파서블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닛 레벨 코젤 이펙트는 어,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집단적인 어떤 평균적인 그러니까 집단의 평균의 개념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한국말로는 뭐 평균 처치 효과라 그러나요? 정확히 어떻게 트리트먼트 이펙트니까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택을 A 이퀄 1을 선택하는 경우랑 A 이퀄 0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 아웃컴의 차이, 평균적 차이가 이제 그래서 이게 결국 효과죠, 효과. 그 어떤 그 이펙트의 트리트먼트의 효과인데 이제 걔랑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 만약에 어떠한 뭐 세금을 올린다라든지 A 이퀄 1은 세금을 올리면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타바코 텍스 그러니까 이제 담배에다가 세금을 높여요. 높이면 과연 어, 흡연율이 줄어들겠는가? 뭐 이런 게 굉장히 그 경제학이나 이쪽에서는 관심이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기분이 뭐냐면은 올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으로 얻어지는 베네핏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또 어나더 중요한 파라미터라는 것이고요. 음,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좀 더 마이크로 레벨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코스 이펙트가 이렇게 집단 평균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सब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룹 레벨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대 그죠? 20대 뭐 여성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단은 없는데 어떤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거기를 중점적으로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컨디셔널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추정에 대한 것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그게 결국은 그 프리슨 메디슨이나 마이크로 타겟팅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다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그룹에만 때리는 거죠. 그렇게 정보가 있으면 그죠? 그래서 뭐 formal causal problem은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이거 우리는 관측을 이걸 하고 그죠? 우리는 관측을 이게 데이터고 이게 데이터는 기분이잖아요. 기분 데이터 what should we do right? 우리가 causal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갭이 있는 거잖아요. 갭이. 그러니까 데이터는 현실이고 이건 고울인데 이게 지금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면 쉬울 텐데 이게 파라미터면 쉬울 텐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파라미터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 베타 지로는 이거죠. 그래서 타우는 예를 들어서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지로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원하는 이게 코절 파라미터인데 이 코절 파라미터는 관측 변수의 기대값이 아닌 거예요. 그죠? 관측 변수의 기대값이 아니라 포텐셜 아웃컴의 기대값이. 근데 관측 변수는 뭐냐? 포텐셜 아웃컴의 함수인 거죠. 이런 식으로의 어떤 복잡한 함수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트리비얼하게 추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무언가를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거를 이제 그 식별 전략. 그러면 이제 결국은 관측치가 있고 관 한국 글쎄를 잘 못 씁니다. 아시겠지만
관측치가 있고 목표 실제 이상적인 그죠?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 아웃컴. 포텐셜 아웃컴은 일종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개념을 잡기 위해서 생각하는 상상 속의 랜덤 베리블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파라미터가 계산이 되는 거죠. 코절 파라미터가. 코절 파라미터는 이 포텐셜 아웃컴의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럼 이 둘의 관계성을 어떻게 매칭을 하겠느냐. 얘랑을 그러니까 관측치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살표가 이거죠. 이쪽으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가겠느냐.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흔히 뭐라고도 전문 용어로 뭐라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돼요. 식별화 전략, 뭐 식별 전략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는 이제 뭘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수트바라고 해서 스테이블 유닛 트리트먼트 밸류 어셈션 뭐 굉장히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통계학에서는 이게 나중에는 물론 실용적인 걸 하지만 처음에 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돼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논의를 전개해야 되니까 이제 약간 엄밀하게 이제 어떠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스태티스틱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얼추 합의가 된 내용이죠. 뭐냐면은 어, 첫 번째 어썸션이 no interference assumption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potential outcomes from an individual are unaffected by treatment received or potential outcomes of other individuals.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의 그 값은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했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consistency. 뭐냐면 뭐 메저먼트 에러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no other versions of the treatment. 공사를 하나 보네. The outcome Y observed for individual I 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수식으로 표현하면 딱 이겁니다.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은 관측되는 거고요. 관측. 그죠? 관측 Y죠. 이 오른쪽은 뭡니까? 포텐셜 아웃컴이에요. 이 두 개는. 그리고 A는 뭐냐면 트리트먼트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각 사람의 이 포텐셜 아웃컴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포텐셜 아웃컴은 정해져 있고 어, 내가 어떤 A를 선택하느냐, A가 1을 선택하느냐, 0이냐에 따라서 관측이 A1이 되느냐, 그러니까 Y1이 되느냐, Y0가 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결국은 측정되는 Y가 포텐셜 아웃컴에 대해서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다른 노이즈가 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장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서파 어썸션 2.1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포텐셜 아웃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거는 뭐 네트워크 이펙트가 없다 이런 걸 알겠는데 unaffected by treatments received 그 앞부분은 뭘 얘기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received or 그러니까 potential outcomes. 어,
그 assumption 1 definition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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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Assumption 2.1에서 네. unaffected by 다음에 두 개가 있잖아요. 네. treatment received가 있고 두 번째가 potential outcomes of other 아, individuals가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예, 예. 네, 첫 번째가 이해가 좀 안 가세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네. 요거 지금 말씀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지금 네, 요거는 결국 y i 지로나 y i 1은 그죠? 네, y 지로 i나 y i 1은 a j 그러니까 j는 i가 아닌 거죠. a j나 네. 아니면 y j 1 y j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reatment received of 예. other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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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viduals고 예. potential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게 지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의 지금 I는 나고요. 그죠? I는 나고 J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 어떤 걸 선택하든 또는 다른 사람의 값이 뭐든 어쨌든 나의 포텐셜 아웃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얘기하나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식 1번 식으로 그냥 땡치고 맙니다. 이게 뭐 뭔가 좀 그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미국 사람들 이게 만연체로 막 막 그 장황하게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쭉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수학적으로는 사실 그냥 식 1번입니다. 식 1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어차피 인디펜던트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랜더마이즈 스타디즈는 이제 어, randomization ensures treatment assessment independent of all other factors, including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으면 y1을 관측하느냐 y0를 관측하느냐는 결국 순수하게 이 내가 a 콜 1을 하느냐 a 콜 0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이 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랜더마이즈를 해버리면 결국 어, 개인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그냥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는 약이잖아요. 약. 건강 무슨 부조제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이제 뭐 감기 낫는 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약효로 인해서 헬스 아웃컴이 바뀔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선택하는 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우연히도 건강한 사람들이 A 콜 1을 많이 선택을 하면 그러면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헬스 아웃컴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겠다는 거죠. 랜더마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트리트먼트 A 효과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에버리지 아웃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에버리지 아웃 해줌으로써 이제 하나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결국 식 1번과 식 2번이 근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독립.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이퀄 투 지로. 아, 코베런스는 아니죠. 사실은 독립은 그거보다 더 강한 거죠. 인디펜던스니까. 그러니까 인디펜던. 그래서 이제 식 1과 2번이 이거를 의미한다. 뭡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노테이션이 이게 같은 y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관측치고 y고 얘는 포텐셜 아웃컴 y예요. 그죠?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포절 파라미터
causal 파라미터에 사용되는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오른쪽은.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 포텐셜 아웃컴 y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갖고 있냐면은 관측되는 y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면 결국은 내가 관측되는 y로부터 causal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식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 그 identification 컨디션인데 그 핵심은 랜더마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결국 long story short 무슨 얘기냐면은 completely randomized가 되면 결국 관측되는 y로부터 potential outcome y를 추정해도 된다. 그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항상 증명은 이제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가려면은 힘들어요. 그죠? 이게 물이 낮은 곳부터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러면 오른쪽 식과 왼쪽 식이 같은 거를 보이고 싶은 건데 오른쪽이 쉬운가 왼쪽이 쉬운가를 생각해야 되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왼쪽이 더 쉽죠. 왜냐면 오른쪽은 더 이상 뭘 심플리파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왼쪽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뭐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 뭐 정의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어셈션은 A, N, B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N, 2, 그죠? 식 1, 식 2. 그러니까 1과 2가 사용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Y의 정의를 사용. Y의 스투바가 뭐냐면은 A times Y1 더하기 1 minus A times Y0. 그죠? 여기에 이제 1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근데 이 A는 뭐예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면 A가 0이 한번 봅시다. A가 0이라고 합시다. 스몰 A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0이니까 0이면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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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얘는 지워지고 첫 번째 건 지워지고 두 번째 것만 남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y y0 기분 a 콜 제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0이 아니라 1이면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1이면 그러면 얘도 1이 되겠죠.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y a가 되고 여기가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이퀄에서 사용되는 거는 그냥 이 a 이 정의 때문에 그죠? 뭐 이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뭐 하냐면 여기서 이게 되는 거는 뭐예요? 식 2에 의하면은 YA랑 A가 두 랜덤 베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어 이게 이게 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분포가 그냥 마지노 분포랑 조건부 익스펙테이션이 마지노 익스펙테이션과 같아지겠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메인 리절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3번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이스티메이터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 YA 콜 1에서의 YI 평균이 첫 번째고 이거는 A 콜 0에서의 YI 평균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평균의 차이죠. 단순 평균의 두 집단이 있고, 그죠? 두 집단이 있고, 그 두 집단이 있는데, 그러면 한 집단에서의 평균과 다른 한 A 콜 1이라는 집단에서의 평균과 A 콜 제로라는 집단에서의 평균의 차이를 가지고 그것에 해당되는 그 파플레이션 평균을 추정할 수, 차이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얘가 언바이지다. 타우햇이 타우에 대해서 언바이지하다는 것이 그걸 임플라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 이스티메이터는 이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difference in means estimator. 그죠? 평균의 차이로 만든 이스티메이터라고 해서 DIME 하니까 다이미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뭘 보고 싶은 지금 뭘 보고 싶은 건가요? 타우 헤트가 타우에 대해서 언바이지드 하다는 거를 3번을 이용해서 3번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3번은 이거. 타우 헤트 equal 1 over n 1 ai yi 마이너스 ai yi. 그럼 expectation을 취해주는데요. 취해주는데 A에 대해서 취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왜냐면 지금 랜덤 베리블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를 먼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글씨를 크게 썼네. AI equal to 1 마이너스 1 over n0 i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AI expectation yi ai equal to 0. 음? 그냥 뭐 이건 쉽죠? 그 다음에 뭘 쓰고 싶은 요게 expectation yi 1이죠. 요게 왜? 요게 3이잖아요. 요게 3이. 보세요. 요거. 그렇죠? 요거를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expectation y1 마이너스 expectation y0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IID이기 때문에 지금 이 N1이라는 것이 N1인 것이 이거고 N0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에서 끝나는 거죠. 말이 되나요?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토익 이점플 가지고서 직접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이스펙테이션이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조만한 이그젬플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가상의 단순한 토익 데이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샘플 사이즈가
4이고요. 포텐셜 아웃컴이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물론 관측 못하죠. 관측 못하지만 일단 이거는 일종의 모집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관측은 못하지만 만약에 관측을 다 된다면은 계산이 이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요 샘플에 대해서는 2.5라고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타우 i라는 것이 이 효과를 각 인디비주얼 효과니까 4 빼기 1 해주면 3이고 그죠? 6 빼기 3 해주면 3이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거를 평균을 계산하면은 2.5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문제는 이 둘 다 실제로는 이걸 관측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린 이 애들은 포텐셜 아웃컴이기 때문에 얘를 관측을 못해요. 하지만 이제 가상으로 이렇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제 뭐냐면 지금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그 랜더마이즈 스타디를 실제로 구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개에서 뭐냐면 결국 네 개의 샘플이 있으니까 네 개의 샘플에서 두 명한테는 트리트먼트를 주고 두 명한테는 컨트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명한테는 트리트먼트를 주고 두 명한테 컨트롤을 주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까? 4 콤비네이션 2. 그죠?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4명에서 2명 뽑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6가지라 그랬죠? 이게 지금 이게 6이니까. 그래서 6개의 possible group assignment가 나옵니다. 1, 2, 3, 4, 1, 3, 2, 4. 그죠? 쭉 6가지가 쭉 나온 이념생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때 얻어지는 1, 2, 그러니까 첫 번째만 그러니까 뭐냐면 요 케이스 3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어떻게 얻어졌냐면 요 값이 얻어진 걸 설명하는 겁니다. 1과 4가 1 그러니까 유닛 1과 유닛 4한테는 Y1이 관측이 되는 거고 유닛 2와 유닛 3에서는 Y0가 관측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죠. Y1 그러니까 유닛 1과 4에서는 Y1이 관측이 되는 거고 유닛 2와 유닛 3에서는 Y0가 관측되는 겁니다. 걔들의 평균을 각각 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이 앞에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에서 Y1은 얼마였냐면은 앞에 테이블에서 4였어요. Y4는 8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Y20는 3, Y30는 5. 그러면 4와 8의 평균이 6이고요. 3과 5의 평균이 4입니다. 그래서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응?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1, 2 그죠? 그러니까 얼로케이션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유닛 1과 2에서는 Y1이 관측되고 유닛 3와 4에서는 Y0가 관측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각 6가지 콤비네이션마다 이스티메이터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직 확률이 여기서는 아직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부여가 안 됐어요. 그냥 경우의 수만 그죠? 경우의 수만 계산한 거예요. 경우의 수만. 여기에 이제 확률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노이만의 여기서 처음 생각했는지 아니면 피셔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와 그죠? 요 16페이지 슬라이드와 17페이지 요 슬라이드에 있는 두 테이블의 차이는 여기에 확률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뭐 교수님 대표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randomized trial이랑 이 observational study의 차이는 이 selection probability가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옵저베이션 스타디는 그러니까 4명 자 보세요. 모집 4명 중에서 그죠? 4명 중에서 둘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옵저브를 해봤더니 이거였어. 옵저브를 실제로 데이터가 케이스 3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뭐를 알고 있냐면 유닛 1과 유닛 4한테는 트리트먼트가 같고 유닛 2와 3한테는 컨트롤이 같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익스페리먼트일 수도 있고 옵저베이셔널 스타디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익스페리먼트 컴플리트리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는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 얘에 대해서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옵저베이션 스타디는 뭐냐? 옵저베이션 스타디는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스타디도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그거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스타디 자체도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이 토익 이그젬플에서 뭐가 차이냐면 이게 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응?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옵저베이션 스타디는. 익스페리먼트는 아는 거예요. 익스페리먼트는 왜 아냐? 우리가 컨트롤했거든. 그죠? 이 6개 중에 이게 확률이 꼭 6, 이거는 이퀄 익스페리먼트.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0.2, 0.1, 0.1, 0.1, 0.1, 0.1. 이것도 익스페리먼트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부여되면 익스페리먼트예요. 이 6분의 1은 단순한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에서 그냥 완전히 무작위 배정인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층화 그런 것도 하는데요. 스트레이트파이드는 훨씬 더 약간 정교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정보를 더 반영해서 이제 그 이피션시를 높이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익스페리먼트는 셀렉션 프라이어티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사람이. 근데 관측 옵저베이션 스타디는 우리가 이걸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랜더마이제이션의 매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대단한 거냐 하면은 보세요. 지금 이거 자체는 원래는 이거죠. 요 페어 이 컬럼과 이 컬럼의 페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내가 어느 유닛한테 트리트먼트를 줄지 컨트롤을 줄지를 확률로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디자인인 거죠. 디자인. 실험 설계죠. 실험 설계로부터 실험 설계를 통해서 확률이 부여됨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냐면 이게 얻어져요. 이 페어가. 요게 이제 대단히 재미있는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얻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 어떤 나의 이스티메이터와 그죠? 나는 이스티메이터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관측은 이 6개 중에 하나만 관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을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6개 중에 한 가지만 하지만 나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뽑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리피티드를 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별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게 확률 분포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능. 그래서 이 타우 해시라는 타우 해시 결국은 랜덤 베리블이잖아요. 이 랜덤 베리블은 취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0.5부터 1, 2, 3, 4, 5.5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기대값을 취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디스크릿 랜덤 베리블이거든.
그렇죠? 그걸 해주면은 이제 나오겠죠. 2.5로. 그게 이제 언바이스. 언바이스가 확인됐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2.5가 아까 어디서 나온 숫자였냐면 여기. 2.0이네. 뭐가 잘못했네? 아니면 아니요, 2.5가 맞고 2.0은 저희 그 샘플 그렇군요. 민이라서. 예, 네네네. 2.5. 그러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샘플은 에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각각, 그죠? 여기 지금 트루스는 이게 2.5니까, 네, 감사합니다. 2.5니까 요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이스티메이터 에러인 거죠. 그래서 그게 샘플링 에러라고도 부르는데 왜 샘플링 에러냐면 이 샘플 디스트리뷰션 때문에 생기는 에러는. 그래서 에버리지를 해주면 사라지죠. 에러가. 심지어 베리언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사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복귀해 보면 이 토익 이젠플로 사용된 과정을 복귀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이 y가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혀 y의 그 y를 심지어 랜덤 베리블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 y 이렇게 썼지만 이게 그냥 이건 고정된 거예요. 그럼 뭐가 랜덤입니까? 뭐가 랜덤이면 a가 랜덤인 거죠. 그래서 이게 토탈리 디퍼런 프레임워크이고 이런 거를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샘플링도 똑같은 거예요. 서베이 샘플링에서도 결국 이 디자인 베이스드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샘플링, 샘플 어사이먼트랑 이 샘플 셀렉션은 사실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기대값을 취할 때 이 기대값이 뭐에 대한 기대값이냐면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셀렉션 메커니즘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뽑는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얻어질 그때 그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주느냐?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줌으로써 그 어떤 그 개인별 차이가 서로 상쇄되는 거죠. 그죠?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있는데 어떤 이제 건강한 사람이 A에도 갈 수도 있고 A 콜 1에도 갈 수 있고 컨트롤 그룹에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그게 랜덤하게 된다면은 그런 이펙트가 사라지는 거죠. 그 개인 효과가 사라지고 서로 상쇄가 돼서 사라지고 결국 인디비주얼 효과만 트리트먼트 효과만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어떤 랜더마이제이션 어프로치를 통해서 어떤 그 리저너블 베이시스 요게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피셔의 랜더마이제이션 테스트 개념을 이해에 대한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랜더마이제이션은 사실은 노이만의 고유한 거라기보다는 노이만은 이제 저지 노이만의 그 컨트리뷰션은 카운터 팩츄얼 아웃컴, 그러니까 그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코즐 인퍼런스에 대한 어떤 걸 시작한 거고 랜더마이제이션 자체는 피셔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이제 이런 거를 이런 테스트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지금 내가 둘 중에 하나밖에 관측을 못하지만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결국 그래서 어쨌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잖아요. 개인별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제 샵 하피드스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어떤 통계량이 있어요. 통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제너럴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은 A와 Y의 함수예요. 그렇죠? 내가 관측되는 건 A하고 Y니까 A와 Y의 함수로서의 어떤 통계량이 있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이거를 반복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반복할 수 있으면은 그 분포를 아니까 평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반복을 못해. 그냥 A와 Y라는 데이터만 있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A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A는. 왜냐하면 내가 4개 중에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파트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 파트 그죠? 이 파트는 콤비네이터리의 문제니까 그죠? 이 4개 중에 4개 중에 2개를 A 그룹 A 콜 1에다 놓고 A 콜 0에다 놓고 그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내 Y 관측 이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죠? all possible 물론 뭐 n 샘플 사이즈가 100이다 그러면 100이다 1000이다 그러면 이거를 모두 이니모레이션 하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이 m이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어쨌든 뭐 사고 실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이것의 이 t에 대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지금 아까로 치면은 아까 그 토익 example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를 1, 1, 0, 0그 A에 대한 벡터인 거죠. 그죠? 이게 지금 n이 4니까 2개는 트리트먼트, 2개는 컨트롤이니까 1, 1, 0, 0라는 얘기는 첫 번째 두 엘리먼트는 트리트먼트를 주고 뒤에 두 엘리먼트는 컨트롤 준 이런 겁니다. 그러면 Y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렇게 요 트리트먼트 하에서 그죠? 요 조합에서 얻어졌었을 Y. 물론 관측 못 해요. 예, 내가 그거를 케이스를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관측 못 해요. 하지만 일단 개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결국은 뭐가 허들이냐면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허들이 아니에요.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허들은 뭐냐면 이거를 다 발생시키는 게 허들인 거죠. 왜냐면 나는 갖고 있는 게 Y밖에 없거든. 갖고 있는. 그러니까 관측된 Y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흥미로운 파트가 뭐냐면은 요 하이포테시스 하에서는 이 귀무가설 하에서는 얘가 다 같아요. 그쵸? 그게 귀무가설이잖아요. 네. 그 귀무가설에서는 얘들이 다 같기 때문에 이 통계량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 A만 퍼미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A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실제로는 요건데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건데 지금 그 얘기 뭐냐면 나는 트리트먼트를 첫 번째 유닛과 네 번째 유닛에서 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컨트롤 그룹인데 적어도 기물가설 하에서의 이 T 통계량에 대해서 분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기물가설 하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 A를 퍼뮤테이션을 해줌으로써 그죠? A를 이렇게 퍼뮤테이션 해주고 Y는 변하지 않는 거죠. Y는 그대로 쓰고 A를 퍼뮤테이션 해줌으로써 통계량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이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니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P-밸류를 계산할 수 있어요. P-밸류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귀무가설하에서의 그 귀무가설에서의 분포를 찾은 후에 나한테 있는 이 현재 통계량이 갖고 있는 위치가 요 오른쪽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P-밸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extremeness of the value of the realized test with respect to randomization distribution. 물론 이것이 이제 이그젝 테스트 자체는 계산량이 많죠. 왜냐하면 이 m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다 하지 않고 몬테카를로로 이제 샘플링이 들어갑니다. 몬테카를로 샘플링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개념 자체는 뭐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것 같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ifference in means estimator를 조금 더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성질을 소개시켜 공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얘에 대한 뭐 평균 기대값 같은 거를 어떤 결국 이게 심플 앤더 샘플링, 그러니까 심플 앤더 뭐냐면 n이 있고 이 n 개의 샘플에서 이렇게 n이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사이즈가 n인데 이거를 이제 n1과 n2, n0 두 개의 이제 그룹으로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n이라는 것을 하나의 모집단처럼 생각하고 요 n1을 샘플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심플 앤더 샘플링처럼 해가지고 관련돼서 평균 분산 이런 거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아까 이 계산한 겁니다. 이미 제가 식 3번 다음에서 이걸 계산을 해드린 거고요. 예, 결국 그 expectation 자체는 뭐냐면 이거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expectatio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아까랑은 근데 증명 방법이 바뀌었죠, 그죠? 아까는 컨디셔널 on A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Y를 지금 이 포텐셜 아웃컴을 기본으로 컨디셔널로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포텐셜 아웃컴들을 픽스드로 간주하고 포텐셜 아웃컴을 픽스드로 간주하고 이제 그 A의 랜덤니스만 고려를 해서 기대값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n개에서 n1개를 뽑는 거니까 근데 같은 확률을 뽑는 거니까 그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뽑혀서 걔를 A 이퀄 1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프라이어티 A 이퀄 1이라는 것은 이 평균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대값이 이퀄 확률이니까 n1분의 n이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n1분의 그러니까 n분의 n1이면 이제 이게 n0가 되어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expectation 제로죠. 그 귀무가설 하에서는 variance 요게 이제 그 노이만 그 PhD 스테이시스에서 이제 계산한 건데요. 그분이 이제 얻어진 결론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요게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면 약간의 그 산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타우 해시라는 것은 n1분의 뭐 이렇게 돼가지고 ai yi 1 그죠? 마이너스 쭉 돼 있는데 1 빼기 ai yi 0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이거의 본질은 linear function of ai nothing else. 그죠?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고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은 AI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리언스를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CIAI. 물론 여기 뭐 상수가 있을 수 있어요. C0.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AI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 그거니까 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베리언스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베리언스 오브 타고. 그러면 베리언스 오브 이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마스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베리언스 오브 AI하고
코베리언스 오브 AI, HA 이게 지금 HA 그죠? 그거를 계산을 일단 해서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넣어줘서 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줘가지고 엘지브라를 쭉 풀면 이게 나와요. 16번이. 그래서 그 과정은 뭐 제가 쭉 썼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저기 챕터 4 교재 다시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산수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엘지브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셔서 해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얻어졌다는 것, 식 6번이 얻어졌다는 것. 그러면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은 S01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지금 포텐셜 아웃컴의 함수인데 얘는 샘플러부터 절대 추정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얘가 관측이 되면 얘는 관측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둘이 서로 둘 중에 하나만 관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유닛에 대해서 yi0와 yi1을 같이 관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이덴티파이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샘플에서 추정되지 않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H0 하에서는 그죠? H0 하는 건 뭐니까 Y1과 yi0가 같기 때문에 그 하에서는 이게 성립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결국 베리언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기초 통계학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기초 통계학이 뭐 합니까? 어 평균의 차이 추정 그죠? y 바 1 마이너스 y 바 2 이거 뭐 이런 거 추정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베리언스가 어떻게 돼요? 베리언스가 뭐 이제 베리언스 1 오브 n1 시그마 제곱 더하기 원래는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시그마 2 제곱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귀무가설 하에서는 그죠? H0 하에서는 뭐예요? 얘가 두 개가 같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결국 우리의 올드 프렌드로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초통계 시간에 이제 그냥 처음에 배우는 이것이 사실은 노이만이 처음에 생각한 그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부분이 흥미롭고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는 코젤 인퍼런스의 키 컨셉트이고 컴플리트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는 코젤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고대 스탠다드 고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랜더마이제이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샘플이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추정량의 분포가 결정된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서베이 샘플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셔 이그젝 테스트에서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그 드랍박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학생이 그 섹션 3.4에 나오는 이그잠플 가지고 R 코드를 돌린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뭐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요. 뭐 이제 지금 보이나요? 여기 R example. 예. 이거를 이제 뭐가 또 안 되네.
됐었는데 어제는 아, 이거 어제는 됐었는데 이걸로 했어야 되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 예, 뭐 돌리면 이게 이게 돌려서 나온 결과거든요. 예, 돌려서 나온 결과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어 요게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고 요 오른쪽에 요 바가 뭐냐면 결국 그 이스티메이터 현재 그 이스티메이터가 해서 요 면적이 오른쪽 면적이 결국 p 밸류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뭐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날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챕터 4, 5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은 그 간단하게 실라버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예, 이제 책은 뭐 챕터 29까지 있는데 저는 25까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챕터 25까지 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 챕터 두 챕터씩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챕터씩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케줄은 이렇고요. 제가 10월 초에 중국에 북경대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물론 이 계획은 또 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주중에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요. 뭐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네. 교수님. 네. 그 피셔의 랜더마이즈 테스트에서 이제 네. 규모 가설이 두 분포가 랜덤 베리어블이 같다라는 가정인 것 같은데, 네. 네. 보통은 그냥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예. 그거에 대한 조금 의견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또 드는 생각이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어? 이게 왜 이게 막 이게 만약에 평균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오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기대값을 생각한다 봅시다. 기대값이면 그 오차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래 그 모델에서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I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이나 할 때 보면 y는 뭐 x 베타 플러스 입실론 할 때 뭡니까? 그 x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를 에라로 퉁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i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각 인디비주얼마다 이게 인디비주얼로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은 당연히 다르죠. 사람마다 그게 다르니까. 하지만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이 i에. 제가 설명이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대값을 취하면 오히려 해석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트리트먼트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트리트먼트가 있고 나머지 다른 고유함이 있는데 그 고유함은 어차피 yi 제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yi 제로에 각 개인별 고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트리트먼트로 인한 효과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yi1과 yi0와의 차이죠. 물론 그게 그 효과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다라는 게 강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강한 제 얘기는 아주 이미 베이스라인은 개인 지금 어떤 분이 여기에 드랍박스에 이게 에딧을 하셨나 보요. 제가 이걸 카피를 해서 각자 자기 폴더에서 쓰세요. 이거는 제 드랍박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더 생각해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베이스라인 yi0라는 것은 익스페리먼트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고 고유함이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인 거고 트리트먼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안 받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거고 받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텐데 그 변화의 폭이 사람마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개인의 차이는 이미 그 yi0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제가 오늘은 첫날이고요. 또 제가 또 급히 또 어딜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혹시 뭐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메일로 주세요. 예, 메일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